가를 받을 수 있게 협상을 해주고 그에 대한 수익 일부를 이제 에이전트 수입으로 가져가는 이런 파생적인 이런 뭐 일자리 창출 또 산업 형성도 가능하겠죠. 새로운 산업도 열리겠네요. 아까 저기 댓글 보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의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아, 대통령이 되시겠는데요? 네. 자, 데이터 관리에 대한 위험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안이 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강력 범죄 비율이 그 범죄율의 전 세계적인 하락이 대단한 그 사회학계에서 그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원인도 있지만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강력 범죄 즉 절도, 강도 이런 유형의 범죄들은 길 가는 사람을 이제 지갑을 뺏기 위해서 이제 네. 강도를 하고 이런 식의 거의 무의미해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범죄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청에도 사이버 수사대가 이제 막 규모도 커지고 일도 네.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했듯이 요즘 뭐 피싱 범죄도 사기 범죄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범죄 유형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해킹도 대표적인 이 온라인 세상으로 이행하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의 개발을 가지고 이제 범죄자인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또 그로부터 이제 보안을 책임진 사람들이 응전을 하는 이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해킹이 불안하면 사실 뭐 신용카드 결제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네. 이제 활성화 안 돼야 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영수증도 신용카드 결제를 해도 거의 안 받는 안 게 받아요. 거의 뭐 이제 관례로 다 굳어졌다시피 그런 인식의 변화가 되고 있고 저런 해킹 위험은 기술적으로는 아마 끊임없는 싸움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 같고 웬만한 보편적인 서비스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갑에 돈 넣고 다니는 경우 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소매치기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보이스피싱은 점점 늘어날 것 같고, 해킹도 늘어날 것 같고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채팅창에서 전설님 의장 사퇴하라고 오늘 몸으로 밀친 거 봤다고. 네, 아무래도 오늘의 이슈 중에 하나는 저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을 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이제 저도 아까 그 현장에 뭐 끝까지는 네. 못 있었지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의장 경호진에서 이렇게 조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의 이제 이런 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실랑이가 좀 있었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네.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결코 문명 사회에서 있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회 선진화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들어졌던 계기가 2010년 12월 초에 2011년도 예산안 처리를 할 때 네. 몸싸움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러고 제가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12월 7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좀 약간 하루 이틀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22명이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 진행에 동참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 근데 18대 국회였으니까 19대 총선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몸싸움 하는데 다시 한번 가담을 하면 다음번 총선 안 안 나오겠다 나오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 선진화법이 숙성이 되고 이제 법안 통과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수기가 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또 다시 그런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아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예, 제가 하필 오늘이라. 네. 볼 주제를 한번 제가 또 돌아가 볼게요. 네. 자, 또 증강현실 컨텐츠 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예, 두 번째에 네, 네. 연관이 돼 그래서 있습니다. 그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예. 영화가 있었죠. 영화가 아주 생생하게 예. 미래상의 하나의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요소들이 아마 네. 뭐 구현 시점들은 달라지더라도 아마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네. 속속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 예.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일할 거리가 없어지는 시대. 지금 일자리 안 만들어진다고 그 계속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네. 행정 인턴이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타자를 잘 못 치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예. 네. 지금은 이제 뭐 그 타자하는 건 다 하시죠. 뭐 복사도 이제 해줘야 되고 이런 일도 있을 때 한 10년 전만 해도 타자 인턴, 복사 인턴이라고 하는 행정 인턴들이 네. 앉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이제 앉혀놓으니까 뭐 아무런 그 본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허드렛 일을 네. 하는 심부름꾼 정도로 이제 뒀던 시절도 있고 요즘에는 급기야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학교 강의실에 그 불 켜져 있으면 네. 불 끄는 알바까지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들을 받게 되는데 네. 그런 이 억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무의미한 일을 시키는 이런 식의 접근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 때문에 뭐 일자리를 많이 못 얻으니까 소득이 안 생기고 따라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소득 차원에서 청년수당, 청년배당 이런 네. 제도들을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은 우리 공동체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온다고 보고 머지않아라는 게 한 10년, 20년 네. 내로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아마 불가피한 상황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래라고 보시군요.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10년, 20년이라 그러면 마치 자기하고 관계 없다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예, 곧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쪽은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게 그 로또식으로 네. 그러니까 추첨식으로 운 좋으면 걸리고 운 나쁘면 안 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심사를 통해서 네. 이 선발한다. 네. 이것도 이게 과연 그러면은 그 누가 누구를 심사를 하는지 이제 이게 참 그 기준이 모여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보편성, 합리성을 가진 그런 이 기본소득의 하나의 모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방법이 뭐가 될지 연구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하는 방식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제도들은 좀 단점들이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소득 제도가 만들어지고 도입이 되고 해도 이제 이게 이 충분한 소득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가령 네. 월 100만 원씩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기본소득을 드린다고 해도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예. 뭐 이제 그 어르신들 경우는 뭐 다른 소비를 거의 안 하시면은 이제 네. 그 뭐 가능하다 이런 예. 말씀도 하신 경우들이 있지만은 자녀 키우고 여러 가지 뭐 자기 그 사회생활 해야 되는 경우는 다른 소득원이 필요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정보에서 나오는 소득원천, 기본소득이 전반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노력하는 활동이 현실 세계에서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네.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 나오는 게임 이름인 오아시스 게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아시스 같은 공간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포인트를 쌓으면은 그 포인트를
인출해서 네. 오늘 저녁에 뭐 저 삼겹살을 네. 먹을 수 있는 예. 이런 식의 이 쌍방향적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연결이 필요하다. 아. 지금은 게임 머니를 사기 위해서 현금을 넣고 네. 네. 게임 머니를 사면 이게 일방향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쌍방향으로 가상 세계에서의 소득이나 자산이 현실 세계로 인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보는데 이거는 아마 현실에서 어마어마한 논쟁과 반발을 부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있죠.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아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온전한 소득원의 하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 40시간 그러니까 주 40시간에서 네. 그 이 주말 야간 그 근로 시간을 줄여서 주 52시간제로 단축하는 네.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초기인데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는데 프랑스가 했듯이 35시간제 아마 저는 그 이제 농경 사회 때 주 80시간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일을 했다는 네. 통계가 있다고 하고요. 네. 산업 사회 초기에 60시간 정도는 일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이제 40시간제가 되었고 아마 주 20시간제로 가는 것이 네. 이것도 머지않다 몇십 년 후에는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 차원이 되든 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되든 네.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남는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이 다른 소득원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이제 농업사회, 산업사회 때는 농업사회 때는 농업 인구가 뭐 60%, 산업사회 때는 제조업 인구가 뭐 30% 이렇게 해서 주된 산업이 많은 고용을 창출했는데 이제는 뭐 미국 같으면 농업 인구 2%, 우리도 뭐 5% 정도 이제 못 미치고 있는데 제조업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건데 이게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적어도 서너 개의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 일을 여러 개를 하면서 소득을 그러니까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서 위험을 분산하면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회 경제 시스템이 짜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도 달라져야 되고 또 가상 세계와의 경제적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채팅창에서 이제 가상 세계와의 경제적 연결에 대한 의견 주셨어요. 몽쉘 아이유님. 현실 세계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니까 가상 게임으로 그 보상 심리를 느끼는 건데 만약 가상 현실에서도 똑같이 현실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거 도돌이표 아닐까요? 가상 현실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뭘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저는 이 시사와 자동차 리뷰 BJ도 했지만 그 전에 제가 리니지라는 게임 BJ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리니지 초창기에는 아덴이나 아이템을 그 불법이었습니다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템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하는데 저는 검 팔아서 전자레인지를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가상현실과 가상현실과 뭔가 현실 경제 간의 연결이 약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렇다면 의원님 이렇게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좀 택해야 할 직업군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직업을 예상하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개인의 가능성을 넓게 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특정 직업을 좁혀서 이렇게 이제 목표를 하시게 되면 막상 지금 10대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전혀 다른 판도가 되어버리면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를 개인적으로도 존경을 하지만 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했던 점을 이렇게 찍는 근데 저는 거기에 그 메시지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점을 찍을 때는 이게 어떻게 쓰일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에 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는 시간이 흐른 뒤에 뒤돌아봤을 때 알 수 있지 그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신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공부해야 될 또는 네. 노력해야 될 그래서 가능하면 취미와 중첩되는 직업을 택하는 게 제일 이제 그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특정 분야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폭넓게 열면 좋겠고요. 아까 리니지 아이템 네. 그 거래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아까 그게 실은 그렇죠. 가상 세계, 현실 세계 연결이 아주 그 예. 핵심적인 예시가 이해가 되죠. 첫 번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럽게 대법원 판례로 네. 원래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었는데 맞아요. 네. 대법원 판례로 거래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재산권을 인정한 건 아닌데 재산권성을 인정했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아이템이 즉 다르게 표현하면 그 리니지 게임 아이템이 내 소유는 아닌데 그 아이템은 넥슨입니까? 네. 리니지가? 아니 NC 소프트. NC 예. 네. 그 NC 서버에 그 게임 아이템이 존재하지만 내가 이거를 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부분적인 재산권의 성격을 이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합법화했는데 소유의 합법화까지 가게 되려면은 이게 다음 단계로 네. 이게 법이 더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네. 아직 기술적인 논의가 많이 남아 있어서 빨리 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그 위변조가 안 되고 이 소유권을 이제 인증해 줄 수 있는 네. 기술적 기반을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요. 자, 채팅창에서 몽크님, 아니, 왜 청년 고용 얘기하다가 아이템 얘기가 나오냐고요 하는데, 저희가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의원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가상세계에서 하는 일들이 현실 경제로 연결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 고용의 또 다른 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진짜로 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 옛날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되게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 그럴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리니지에서 요정 키워가지고 엔트 열매를 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제가 따면 1시간 열매 딸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용돈을 주셨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청년 고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사과밭에서 열매 따지 않고 이제 엔트 열매를 게임에서 따면 이게 또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는 필리핀 같은 국가에서는 그 리니지 게임을 대리로 돌려주고 직업 그 돈을 받는 알바생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새로운 고용의 또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채팅창에서 가내 수공업이에요. 멋진 엄마입니다. 사업장이네요. 인형 눈알 붙이기가 이제 가상현실로 가면 엔트 열매 따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맞다고 생각을 부인을 방금 해주셨어요. 맞다고. 근데 네.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BJ이신데. 정말요? 네, 어머니도 BJ이신데 아. 저는 이제 시사나 이쪽 방송을 하잖아요. 어머니는 정통 여캠이에요. 그래서 예쁜 방에서 예쁘게 방송하시고 상담하시고 이런데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남자친구랑 헤어지니까 네, 엔트 열매를 따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BJ님께서 만약에 가상현실이 이제 막 커지면요. 네. 요즘 막 게임, 스포츠 산업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BJ 방송할 때 적용한다면 뭐 어떤 거를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가상현실 이런 게 커지면 제일 커질 산업 분야는 야동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 네, 의원님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셨는데, 아니, 내 앞에서 그 여배우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저는 산업으로서 네, 가장 컨텐츠 사업에서 발전할 분야는 야동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BJ들도 그래요. 이게 적용이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BJ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의 시청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약간 쌍방향 소통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채팅창에서 이미 VR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본에 여행을 가면 옛날에는 일본 가면 무슨 곤약 젤리 사오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일본 여행 가면 야동 VR을 사오는 게 그렇게 유행이라고. 왜냐면 거기가 진짜 빨리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이게 기술력은 되게 앞서는데
이게 갑자기 야동 얘기 나오니까 제가 입이 풀렸죠? 의원님 말씀이 계속 없어져가지고. 의원님 조용해지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기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귀까지 빨개지셨다는 채팅창 의견. 예. 게임 안 보시나요? 대답 게- 없으시죠? 게임을 네, 이제 보긴 게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 이게 가상 세계에서 네. 실제로 그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근데 뭐 이제 가령 미술 작품 중에서 예를 네. 들면 피카소 같은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네. 뭐 10억 원에 팔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사람이 젊을 때 낙서했던 거는 뭐 10,000원 줘도 안 사는 뭐 네. 이런 게 될 수도 네. 있겠는데 그 어떤 대상의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면 아까 그 데이터 소유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면 이게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리니지 게임 네. 아이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e스포츠를 봐도 예. 아마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던 올림픽 경기가 현대 이제 다시 올림픽으로 부활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마 뭐 이런 유명 게임들 e스포츠 대회들 크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결코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못지않은 아주 열광적인 환호를 받는 거를 뭐 네.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인간의 삶이 계속 온라인 영역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취미나 유희의 공간이 네. 앞으로는 이제 예. 뭐 노동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노동과 유희가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진 네. 그러니까 재미있게 무언가를 노력하면서 보상을 받는 이런 방향까지는 충분히 이 사회경제적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의원님 아까 전에 그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 얘기하시면서 네. 네. 아까 뭐 고용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 발전이 지금 여러 컨텐츠 산업이 이제 딱 쭉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나중에는 일자리하고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 네. 거기에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네. 거고 따라서 이제 기존 산업에서 없어지는 일자리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완충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을 있다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특히 뭐 VR이나 AR 기기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쪽 산업은 잘 모르겠지만 야동 산업은 여러 가지 이제 모르겠어요. 아이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 여러 폭넓은 뭐 실내 테마파크 사업도 요즘 예. 해외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전에 그 세 번째 기계세도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 다음 주제가 AI에 대한 좀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인공지능 이제 이게 많이 퍼져가고 있고요. 네. 또 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앤다 또는 위험한 사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전문가들 견해가 지금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서 저도 어느 쪽이 맞을지 이렇게 지금 함부로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기계가 어느 시점에는 그게 2050년까지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2100년, 200년, 300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추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진왜란 전에 선조가 그 두 사람의 그 신하를 보내서 그 외적이 쳐들어올 것 같으냐 아닐 것 같으냐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쳐들어올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채택해서 성을 쌓고 있다 그것도 다 중단하라고 선조가 그랬죠. 명령을 내렸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의 인간의 삶이 좀 더 불편함이 덜해지거나 이렇게 위협받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계의 능력이 어느 시점에는 인간을 넘어서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이제 네. 그때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생명 존중에 대한 문화를 훨씬 더 우리가 그 인식과 관념과 문화를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배종이라고 해서 네. 다른 이 동료 종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소나 돼지나 개나 같은 포유류 중에서 다른 종들을 학대를 하면 네. 얼마 전에 이제 저 비글 네. 이 복제 아. 견이 이렇게 아주 좀 그 코피를 뿜고 하면서 좀 이렇게 예. 변호당했던 예. 거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예. 좀 분노하신 게 있지만은 아무튼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사실 이 예측은 그런 사회가 안 올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뭐 있고. 몇백 년 뒤에 올 수도 예. 있지만은 하여튼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학대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AI 시대에는 아마 이제 어떤 교수팀에서는 인공지능이라 그러지 않고 인공지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은 단지 논리적인 어떤 또는 연산 능력 이제 그것만 이성적인 부분만을 강조한다고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감성까지 갖춘 인공지성이 실질적으로 시장 경제 활동에서 뭐 80% 이상 차지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극히 부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인공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이야기도 하나 짚고 갈게요.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IT 강국입니다. 네. 에스토니아 국가정부에서 전문가들에게 AI 판사 기술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AI 기술을 뭐 재판에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어느 연구 결과를 전에 들어본 게 있는데 네. 가석방률 그러니까 판사들이 가석방 판정을 내리는데 여러 사람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네. 그 여러 판사들의 데이터를 다 종합적으로 모아 보니까 출근해서 가석방률이 높다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네. 떨어지고 또 점심시간 이후에 높았다가 또 떨어지다가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을 거치고는 다시 높아졌다가 또 퇴근 시간 가까우면서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추정만 가능할 뿐인데 네. 한 가지 가설은 가설을. 그 판사들이 당이 떨어질 때 네. 짜증이 나서 네. 이 가석방률이 떨어진다는 가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그 원인의 하나로 이렇게 이건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록 미세하다 하더라도 네. 그게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질 때는 이거는 그 인간의 판단이 100% 신뢰할 만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더욱더 냉철한 판단을 AI 분석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그 경우에도 판결 자체를 대체한 게 아니라 그 인간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되 그 사전에 참고할 정도의 이런 분석을 AI한테 대체를 하는 그런 정도로 전 들었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자, 채팅창에 얄리니 코니님 채팅 살짝 지나갔거든요, 운영자님. 채팅창 한 번만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한 칸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요. 네. 자,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당 권력을 잡을 당시에 정보통신부를 폐지시키고 IT 업계 지원을 중단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IT 업계가 다른 나라에 밀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4차 혁명을 이야기하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주제가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거론할 만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가 자유한국당 당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제가 대표로 있는 어젠다 2050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정보통신부 폐지는 미래창조과학부
네. 부처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보통신업계에 계신 분들은 정보통신부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그 업적을 세웠다고 평가를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정부 부처의 이 관할이 그렇게 한 산업의 부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현재의 과기정통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대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도 그대로 그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효율성의 차이는 있었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있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예. 채팅창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셨고요. 예, 다음 질문 이어가 볼까요? 예, 아까 AI 얘기해 주시면서 우려되는 것들을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AI가 등장함으로 해서 노동 고용률이 떨어질 거라고도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노동 대체가 아마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떤 좀 고민을 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과거 패러다임에서 보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이제 그것도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장 경제 원칙에 별로 이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정부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이제 경제 활력을 더 떨어뜨리는 쪽으로 처방을 내놓고 사실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은 아마 정책들이 거의 성공을 못 거둘 거라고 보고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 갈 거냐 여기에 논의가 집중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자연 현상이든 사회 현상이든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고용률이 지금은 우리가 고용률 95% 사회에서 90% 사회로 이행을 했는데 이게 90%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고용률이 90%가 당연한 사회에서 네. 생각하던 정책 처방을 가지고 고용률 50%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이 처방을 쓰려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기업이 끊임없이 신생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100개가 창업하면 그 중에 3개, 5개라도 살아남아서 예. 100개 창업될 때보다 뭐 몇십 배 되는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예.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성공한 벤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어딘가요? 저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라고 봅니다. 아, 그 기업들도 다 시작할 땐 스타트업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기존 강자들이 그 시장 지배력을 압도적으로 발휘하고 또 이후에 만들어지는 중소기업들은 그 업체의 1차, 2차, 3차 공급업체나 하청업체로 이제 들어가는 네. 이 구조에서는 사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정부가 직접 돈 주면서 지원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 정부는 규제를 걷어내고 네. 운동장을 평평하게 닦아만 주면 되지 정부가 들어서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거의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정부 정책들이 많은 비판들을 뭐 이렇게 받는 거 압니다만 네. 그 중에서 몇 개 아주 성공적이었던 게 있는데 그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아, 예. 이스라엘의 요즘화 펀드 방식을 네. 벤치마킹해서 네. 중기청 지금은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는 정부에서 이 공신력을 일부 제공하지만 민간 자본이 투자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사실 그 프로그램 이후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가 다시 복원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주로 구사하는 것이 맞지 정부가 뭐 몇 조 원 펀드를 예.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이거를
저 심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거는 거의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팁스가 네. 테크 인큐베이션 아마 그럴 겁니다. 기술 그죠? 자, 좀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정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채팅창에 개돌림 좋은 산업 정책을 추진해도 정권이 바뀌면 복수심 때문에 좋은 정책도 폐기시켜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약간 의원님하고 의견이 맞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이라면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되네요. 자, 채팅창에서 네. 저기 매니저 이하나님 써있는데요. 일자리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가 줄어지는 사회로 느껴지지만 의원님께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의원님께서요? 그래서 이게 공공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하면 네. 그 부담은 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다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에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도 네. 인구가 주는데 공무원은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비대칭적이고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AI 기술이 도입되고 음성 컴퓨팅이 결합되면서 지금은 간단한 상담 업무가 이제 AI가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네. 복잡한 법령의 체계, 이해, 해석,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을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치안, 소방, 복지 이런 삶의 질에 직결되는 안전과 생명과 이런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직군들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맞지만 네. 다른 이 일반직 일자리들은 저는 빠른 속도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빠른 속도라 해도 이미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지금 흔들 수는 없는 거고 3만 명 퇴직하고 3만 명 새로 지금 공무원 신규 채용을 하고 있다면은 3만 명 퇴직할 때 15,000명이나 10,000명만 채용을 하면은 30년 뒤면 정부 규모가 인적 규모로는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공백은 충분히 자동화된 기술로 풀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후세대의 이 정부 예산을 돌려야 되는 그 조세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을 거고요. 줄어드는 인구 구조화에서 네. 일자리 어떻게 많이 만드느냐 그거는 일단은 사실 저는 제일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미디어 판도도 바꾸지만 네. 앞으로 이 우리 경제 생태계 전체 판도를 바꾸는 대표적인 직종이 BJ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자신의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 소통하고 하는 이런 사회의 어떤 소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면서 지상파 몇 개가 아니라 뭐 수십만 명의 BJ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 사회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직종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게 개인 창업이 되든 또는 신생 기업들의 창업이 되든 하여튼 이 그 생태계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우리 주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VR 증강현실도 얘기했고 AI도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좀 이따 로봇과 블록체인도 좀 얘기를 이제 할 텐데 네. 아까 말씀대로 이제 고용률이 90%인 사회에서 50% 이렇게 줄어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또 있을 텐데 이제 로봇이 머지않아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미 인류 진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본다면, 네.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사실 뭐 205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좀 현실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지만 네. 하나의 가설을 우리가 상정을 해본다면 새로운 종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로봇이 로봇을 제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드론 파일럿이 인간이 아니라 AI 파일럿이 이제 드론을 조종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자율주행차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5년 뒤에 오느냐, 50년 뒤에 오느냐 이런 시간적인 어떤 예측의 정확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추세는 거스를 수 없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로봇과 AI의 등장, 보급 확산이 인간 일자리를 줄이는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네. 다만 이거를 이제 대체제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은 네.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계 파괴 운동처럼 19세기에 이런 아주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네. 좀 그 갈등이 더 불거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젠다 2050에서 네. 미래 이슈를 빨리 우리가 좀 대비를 하자는 것이 사람이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수단들을 구비를 해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률이 50%가 아니라 고용률 20%로 갈 수도 있고 네. 10% 가는 것까지도 극단적으로는 네. 추세를 그렇게 보고 우리가 네.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그 BJ가 4차 산업에 있어서 되게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BJ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BJ에 따르는 매니저, 편집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게 사회는 4차 산업 시대로 가고 있는데 교과 과정은 굉장히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제가 편집자가 고등학교 2학년 편집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구인, 구직 이런 사이트에서 지금 사람을 항상 구하고 있는 데가 편집자거든요. 예. 편집자가 항상 부족해. 근데 정말 편집자들을 보면 나와서 사교육으로 따로 편집을 배워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게 교과 과정에도 좀 편제가 된다면 학교에서 편집이라던가 이런 걸 좀 배우고 나온다면 좀 더 빨리 적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특성화고 같은 데서는 이제 네. 지금도 보면은 많은 학교들에서 네. 7, 8, 90년대의 교과과정 그러니까 맞아요. 제빵, 미용 네. 뭐 이런 근데 실은 이미 이제 그 미용업계를 봐도 그 헤어 디자이너들이 공급이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네. 이게 더 이상 공급이 늘어서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와 이제 수요와 공급을 보고 이런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이런 자원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미 좀 시기를 놓친 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편집 기술을 조기에 익혀서 난 거는 대단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스웨덴의 뭐 6, 70년대 풍미했던 아바라는 그룹이 네. 풍미하면서 그때 스웨덴이 한번 그 승기를 잡아서 지금까지도 뮤직 프로듀싱 쪽의 최고 인력은 스웨덴에서 배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테크니션들도 필요하고 네. 이런 그 하여튼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음악 편집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직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것처럼 아마 우리도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BJ들이 많이 활동하시게 이런 그 공간들을 마련하면서 이런 직종들이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요. 코딩이나 영상 편집 기술 지금 채팅창으로도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음 달에 제주도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코딩 스쿨이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취재하러 가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좀 교과 과정에서도 4차 산업 시대에 맞춘 좀 새로운 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채팅창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잠깐 채팅창 한번 읽고 또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채팅창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요.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사온 라이브는요.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자, 봄날씨님, 아프리카 TV도 4차 산업 근원지예요 라고 하시고요. 대물학식충님, 닉네임, 와, 채팅창 본다. 님들 큰일 났어요 하시는데, 저희가 채팅창은 방송 진행되는 내내 전면 모니터에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도 그리고 저희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채팅창을 읽고 있습니다. 자, 양양올때님,
옛날에는요, 워드가 기본 교양이었다면 요즘은 코딩이 기본 교양이에요. 사실은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예. 그때 이제 진짜 8학군에 있는 학교들만 컴퓨터 과목이 막 생기고 네. 예. 방과후 교실로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학제로도 편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코딩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희가 이제 채팅창을 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갑자기 조용해졌다. 갑자기 조용하게 막 올라오더니 자, 걸리면 킬림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작년에 중국 군용기 140회 침범인데요. 왜 8번만 발표하는 걸까요? 이거 국민 기만 아닌가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토를 지키는 게 이제 국가의 가장 왜냐하면 영토를 지킨다는 것은 네. 국민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일종의 유린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순신 장군께서도 그 선조라는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조선이라는 나라의 영토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네. 싸웠다는 게 그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저렇게 되는 것은 뭐 우리가 묵과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우리 주권 수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네. 코딩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말씀하십시오. 한 2, 3년 전에 와이어드지라는 그 미국의 이 IT 쪽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 잡지에서 예. 표지 제목이 네. 그 코딩은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딩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네.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람의 네. 창의성을 이용해서 그 이런 기본적으로 함수 설정과 그 명령어와 조건을 돌리면서 이제 코딩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일 자체가 앞으로는 AI가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몽쉘 아이유님이라는 네. 분이 쓰셨는데 이제는 코딩이 아니라 뭐 알고리즘이다 그런 네. 아까 표현 쓰셨더라고요. 네. 공감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편집 부분 말씀을 드리려다가 마지막 부분을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이미 영화 트레일러 그러니까 이 영화 그 뭐죠 그 영상 나오는 소개하는 예, 예. 영상 예. 영상을 AI가 편집하는 어. 거를 시도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2시간짜리 영화를 주고는 요거를 2분짜리로 요약하라고 하니까 꽤 그럴듯하게 네. 음악에 붙여서 네. 편집을 해서 오더라는 게 한 작년쯤 이렇게 기사를 네.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편집도 물론 이제 자막 붙이고 하는 게 아직은 제일 공수가 많이 드는 거라고 네.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기술적인 어떤 이 프레임 맞추고 하는 거는 이미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코딩이나 편집도 본인이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곧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아니면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곧 넘어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코딩에서 알고리즘으로 가야 되는 걸 동의하시는. 네. 왜냐하면 이제 저 알파고 같은 경우에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알파고 리는 네. 이게 그 딥러닝을 이용한 건데 그 다음 버전인 알파고 제로는 그 이 기본 학습 자료조차도 넣어주지 않고 간단한 룰 몇 개만 가지고 알고리즘만 가지고 돌렸는데 네. 그 앞에 있던 모든 버전들을 다 압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코딩 자체가 무의미한 시점이 올 수가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 이런 역량이 더 중요할 수 이게 있겠네요. 알고리즘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AI가 코딩을 하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아. 알고리즘으로 바로 푸는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런 맞습니다. 네. 자, 채팅창의 양양님, 코딩이나 알고리즘 기술 미국 못 따라가요. 구글 최고 하셨고요. 아프리카 최고. 자, 채팅창 한 번만 위로 올려봐 주십시오. 네, 조금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블루위드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4차 산업이 발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을 강조하시는 의원님 소속 당에서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화, 국가직화에 반대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직 전환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 짚어볼 사안들을 토의해보고 지나가자는 정도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반대라고,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찬성 국가직 네, 전환에 그렇습니다. 찬성한다. 네.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네, 아닙니다. 네. 자, 대물 학식 중인 현행 교육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바뀔까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교육의 변화가요. 저는 기존 학교 체제가 거의 와해되는 시점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전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교문이 그 앞에 교과위에 8년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좀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을 예. 배웠고 또 의미 있는 그 변화들을 많이 봤지만 네. 지금의 속도 가지고는 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등교육에서는 그 대학 설립 인가제로 80년대 그 많이 만들어진 대학들이 지금 인구가 줄기 시작하니까 생존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대학 졸업장이 이제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 원래는 대학 졸업장이 취업에 도움이 돼서 네. 이 대학 진학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 입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대학이 과연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론 취업만을 위해서 대학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근본적인 그 패러다임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초중등 교육도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홈스쿨링도 급증을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급증을 할 것이고 네. 네. 이제 기존 학교에서 못 받쳐주기 때문에 대안학교들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이런 변화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유님, 단순한 생산직뿐 아니라 변호사라든가 의료직, 회계사 등 현 시대의 고급 엘리트 인력조차도 AI가 대체를 하게 되는데 현행 교육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좀 뚜렷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또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이거 어떤 이야기들인지에 대해서도 또 채팅창 내에서 토론을 하고 토론이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채팅창. 감사합니다. 자, 오늘 BJ라는 직군을 처음 접하신 거죠? 예. 네, 일반 그 앞에 제가 네. 국회에서 한번 네.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에 강의 제가 있었죠. 공동 학장을 했어가지고 네. 그때 가서 이렇게 몇 분을 뵙긴 했습니다. 예. 네, BJ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은 약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좀 확실히 다른가요? 예, 훨씬 편하고 좋은데요. 예. 네, 훨씬 당황하시는 모습 많이 봤다고 채팅창에서 오늘 의원님 이하나 만나가지고 당황하시고 계시다고 채팅창에서 올라오네요. 자, 여러분, AI가 대체해봤자 우리 죽을 때쯤에 대체될 거예요 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쯤에 대체된다라고 치고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거겠죠? 그 대체로 전문가 의견이 네.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모여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늦게 오면 좀 더 우리가 변화에 적응할 그 대비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행스럽다. 그렇게 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동차 리뷰하잖아요. 요즘 그러세요? K9 2019 보면서 자율주행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법이나 현실이 지금 준비를 안 한 게 자율주행으로 만약에 사람을 쳤을 경우에 이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잘못 만든 그 회사의 문제냐, 자율주행에 해놓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던 운전자의 문제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법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법 적용을 될 것인가. 근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AI도 AI가 정말 사람의 일자리를 대처하고 사람이 할 일을 대처했을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미리 법을 안 만들어 놓는다면, 현실에 준비를 안 해 놓는다면 문제가 나중에 닥쳤을 때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의원님 같은 분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 대비를. 네, 서비스용 멘트였고요. 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네. 그 좀 고민을 어떻게 하고 연구돼? 있나요? 예, 어젠다 2050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네. 그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일단 보험업계와 그 이제 관련된 연구
하시는 전문가들, 변호사들 모셔서 토론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지금 제 기억으로는 AI가 운전하는 차가 되어도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에 5가지 단계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가 이제 레벨 0라면은 K9이 아마 하는 게 그런 것 같을 것 같은데 차선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고 앞차 간다던가 차간을 그리고 이제 유지한다던가. 저 일렬 주차할 때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이런 간단한 이런 부분에서 1단계 그리고 운전자가 손이나 발은 그 페달이나 핸들을 이렇게 안 잡고 있어도 되는데 네. 바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2단계 네. 그리고 그거 관계없이 책을 봐도 되는 게 3단계 아니면 뒷자리에 누워 자도 되는 게 4단계 아예 운전자 스티어링 휠이 운전석이 없어지는 게 없다. 이제 5단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고 있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2단계까지는 지금 법제를 안 건드리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근데 운전자가 이제, 운전석에 있으니까요. 3단계부터는 이게 네. 아마 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네. 봤었습니다. 되게 미래 준비를 굉장히 네. 많이 하고 계시고 아니 근데 되게 있다는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네. 채팅창에서도 계속 40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정말 60대 국회의원이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40대 국회의원들이 숙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젊은 의원님들이 국회에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아져야 돼요. 자, 채팅창에서 아까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채팅창 본다고 하니까 조용해진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실당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님이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정말 돈 많은 의원이신가요? 예, 실은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네. 공직자 재산 신고에 그렇게 순위에 좀 앞에 순위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없는 국회의원이 있고 돈이 많은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개인이 가진 재산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이제 네. 제가 후원금 모금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는 경우에도 이제 10만 원 소액 후원금 네. 까지만 이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최하위에 항상 이렇게 속하기도 하지만 일단 국민들께서 이렇게 조성해주신 세금 가지고 네. 국회의원 세공제 후원금에 대한 세공제 부분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담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제가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부담은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의정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반되는 비용 부담의 측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상대적으로는 좀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채팅창에서 학식충님 돈 많은 건요 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옥탑방을 체험해본 의원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BJ를 하면서 돈이 많은 BJ도 보고 정말 생계형 BJ도 보는데 돈이 많은 BJ가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본인의 컨텐츠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돈이 많은 채팅창에서 아이유님 미국에서는요 돈 많고 의원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도덕적 청렴이라는 명분 아래 능력 있는 사람도 문제를 삼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약간 BJ가 돈이 많은 BJ들은 보면 이게 별풍선이 안 터지는 컨텐츠라고 선택을 안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죠, 아미 오빠님.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원이 아닐까. 아까 처음에 계속 그 의원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갔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볼- 이야기 예. 넘어가 볼까요? 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돌아왔는데 네. 이제 마지막 그 질문입니다. 블록체인도 4차 산업혁명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공유와 분산이라는 가치를 담은 건데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거대 기관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도입이 됐을 때 예. 생존에 영향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뭐 작게는 그 이제 핀테크 업체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뭐 증권사 네. 차원도 증권사도 이제 작은 회사들이 아니지만 이제 크게는 각 국가별로 중앙은행까지도 네. 이제 공개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에 기반한 화폐 유통